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9월 2주차 주식 투자 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코스피는 약 2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대비 0.9% 하락했는데요.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하락이 크게 나와서 코스피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시장 주인공이 로봇이었죠. 특히 로봇 섹터를 끌고 가는 종목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아니, 주가가 20만원 넘었더라고요. 저번 주에 상한가를 쳤고 이번 주에도 거의 30% 올랐는데요. 그래서 단기간에 주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 레인보우가 이렇게 달려주면 9월 말에 착약하는 두산 로보틱스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기대감이 점점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2차 전지 쪽에서는 조정이 나왔는데요. 특히 그동안에 주가가 크게 올랐던 에코프로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12% 하락했고요. 100만 원을 깨고 내려갔던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금요일에 조금 회복하면서 102만 1,000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ISA 계좌부터 보겠습니다. ISA 계좌에서 이번 주에 골고루 조금씩 담아 보았는데요. 먼저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매달 30주씩 사고 있죠. 이번 주에 주가가 내리길래 3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한동안 너무 사지 않아서 이번 주에 10주를 사보았는데요. 아니, 제가 47,750원에 매수를 했는데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 SK텔레콤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 우선주는 저번 주에 매수를 했고 이번 주에 주가가 하락이 나와서 월요일에 5주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SK텔레콤 주봉 차트를 보시면 거의 지금 2달 연속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도 주가가 괜찮게 올라갔는데요. 저의 평단가가 5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단가까지도 머지않았습니다. SK텔레콤은 현재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수량은 약간 들쑥날쑥하지만 평균적으로 매일 6만 주를 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은 사는 날도 있고 파는 날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매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 보유 비율이 41.6% 이하라면 11월에 MSCI 진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한 4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세가 쭉 이어진다면 11월에는 MSCI 지수에 다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좌 잔고를 보니까 SK텔레콤 마이너스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제 수익률은 마이너스 3.5%까지 올라왔고요. 하나금융지주가 슬금슬금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이제 저의 평단가까지 주가가 머지않았습니다. 반면에 아쉬웠던 게 리츠 두 종목이었는데요. 저번 주에 주가가 꽤 반등을 했지만 이번 주에 다시 주가가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약간 더 커졌습니다. 제가 리츠 두 종목은 추가 매수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옵틱스 저번 주와 큰 변화는 없었고요. 삼성화재 우선주는 그래도 이번 주에 주가가 조금 회복하면서 거의 보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3% 정도 수익률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에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30주를 추가 매수하다 보니까 평단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은 약간 하락하였습니다. 자, JR 글로벌 리츠는 제가 현재 16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2000주까지 채워나갈 생각입니다. 배당 기준일이 12월 말이 되니까요. 배당 기준일 전까지 200주 정도를 추가 매수할 생각인데 주가를 3,800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000원을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금요일에 4,000원 이상을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오지 않으면 땡큐고 혹시 주가가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지스 밸류 리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지스 밸류 리츠는 제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는데 당시에 유상증자 가격이 4,27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증 가격보다 주가가 더 빠진다면 추가 매수해 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해 볼 주가를 4,250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가가 4,250원까지 내려온다면 이 종목도 약 300주 정도는 추가 매수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일반 계좌 보겠습니다. 아니, 저번 주에도 뉴프렉스를 추가로 매수를 했는데 이번 주에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뉴프렉스를 추가로 매수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추가로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이번 주 뉴프렉스 매수는 약간 실패했던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매수를 했냐면 아니, 저번 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화요일에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현재 저의 평단가가 6,180원 정도 되는데요. 아, 이거 평단가까지 올라오겠다. 그래서 조금 정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100주를 추가로 매수를 해보았는데 근처까지 올라오다가 다시 꼬꾸라지면서 굉장히 안 좋은 캔들이 나왔고요. 그 이후로도 3일 연속 내리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만 매수를 하고 이번 주는 그냥 구경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의 욕심 때문에 매수를 했던 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다시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뉴프렉스는 메타캐스트 3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9월 27일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약발이 다음 주 주가에 영향을 조금 줄 수도 있으니까요. 나름 조금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좌 잔고를 보면 드디어 저에게도 빨간불이 하나 나왔는데요. 네오이즈가 이번 주에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면서 빨간불로 변신하였습니다. 현재 주가가 2% 정도 올라갔는데요. 다음 주 16일에 드디어 피해 거짓이 출시를 하거든요. 출시하기 전에 주가가 혹시 크게 올라간다면 조금 정리를 해볼 생각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익이 크지 않으니까 현재까지는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뉴프렉스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손실이 조금 더 커졌고 매입 금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LG전자가 다시 10만원 이하로 주가가 내려왔는데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도 저번 주보다 주가가 5% 하락했고요. A스토리는 혼자 묵묵하게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LG전자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에 호재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현재 LG전자는 자동차 부품 사업을 마그나와 합작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합작법인이 헝가리에 전기차 부품 공장을 구축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약간 반응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에 악재 뉴스도 또 같이 나왔는데요. 중국에서 우리한테 반도체를 팔지 않는다면 앞으로 아이폰도 사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애플이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LG그룹은 애플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애플 악재가 LG에게도 악재로 작용하였습니다. LG전자 자회사가 LG이노텍인데요. 제가 노텍이 하면서 많이 사랑했던 종목이죠.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애플 주가가 하락하는 만큼 LG이노텍 주가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현재 24만원대까지 다시 떨어졌는데요. 자회사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LG전자도 영향을 받았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LG전자도 현재 추가 매수할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전 저점이 97,600원이었습니다. 이 전 저점을 지켜주느냐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딱 봐도 매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급을 보아도 아직까지는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저점을 지켜주느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가 나오는지도 확인을 하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좌는 조금 더 암울해졌지만 그래도 배당주는 잘 버티고 있으니까요. 희망을 가져보면서 다음 주말에는 이번 주보다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